서 2층 집무실이요? 2층 집무실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오후 1시 반에 국회를 출발해서 용산에 도착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자들이 뭘 의제로 할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냥 이따 보시죠 뭐 이런 정도로 짧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 집무실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5층 집무실에 갔습니다. 5층이요? 예. 아 그때는 5층이고 지금은 2층으로 내려왔나요? 아, 그렇다고 하는데요. 네. 2층 집무실은 그 뒤에 쫓겨나서 못 가봤고요. 쫓겨나는. 예, 2022년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네. 취임식 3일 후에 5월 13일 날 당시에 이제 그 임시 집무실이었죠. 그 용산으로 이전해서 본격적으로 집무실이 꾸며지기 전에 5층 집무실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는 되게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조그마했고 네. 그 책상하고 원형 탁자 정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무슨 얘기했어요? 그 대통령실에서 정면을 보면 네. 잔디바지 쫙 깔려 있는 상태에서 네. 여기가 가든 파티하기 좋습니다. 진짜요? 네. 아 정말? 네,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 그 왼쪽 편에 가면 이제 네. 호텔이 하나 있어요. 네, 네. 그 드래곤 예, 호텔. 예. 네. 그 호텔 또 설명 쫙 하고 그래서 뭐 예. 그런 저런 얘기 많이 했죠. 그때 한동훈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예. 민주당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네. 한동훈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 외과 수술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날이구나. 그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예. 예. 외과 수술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한 대목을 딱 따가지고 네. 드러내는 예. 그런 예, 탁월한 능력이 있다. 검찰로서는 이제 그 이른바 한동훈 검사 시절에 별명이 조선 제일검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잘 도려낸다 이 소리겠죠. 근데 정치권에 와서는 잘 못 도려내고 자기까지 묻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유난 갈등 얘기가 계속 요즘 뭐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네. 대통령이. 요새 만나보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뭐 본인도 이제는 조선 제일 셔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 오늘 회담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그 지지난주 금요일이네요. 4.19 네. 64주년 기념식이 되는 날이었는데 그날 10시에 사실은 기념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식 기념식이 있었는데 그에 2시간 앞서가지고 8시에 참모들하고 4.19 단체 대표들 딱 그 몰래 참배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비판이 되게 많았어요. 대통령이 왜 공식 행사에 참배를 안 하고 미리 와가지고 몰래 하고 가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고 10시에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23%. 네, 네, 네. 예,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1시 반에 대통령실에 이관섭 비서실장이 천준호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 가능하냐, 왜 그러냐, 통화 가능하냐, 영수회담을 타진하고 그래서 3시 반에 통화가 성사되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앞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위기를 좀 돌파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었냐. 실제로 의제가 없이 그냥 만난다는 게 성과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대통령 판단 이런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다 열어놓고 그냥 하자.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냥 듣고만 말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제 그분께서 네. 사람을 만나면 1시간 정도 있으면 59분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59분 대통령. 예, 네. 뭐 그렇다고들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오늘 그 반대로 얼마나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해보면 많은 얘기를 오가긴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많은 대화를 했다. 네. 뭐 그걸로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전국을 돌파해갖고 뭐 협치의 틀을 만들고 이렇게까지 발전될 가능성은 뭐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저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하긴 할 것 같은데 네. 그것이 뭔가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이런 구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렇게 겪어보면 네. 확실한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의제 설정을 해서 얘기를 하면 뭔가 도출해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얘기하면 그냥 듣고 마는 거죠. 듣고 만다. 예. 그래서 오늘 듣고 말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만-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요. 네. 합의점을 찾을 것 같았으면 의제를 조정을 했죠. 의제 조정 안 했다는 것 자체가 합의할 생각이 별로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출발부터가 즉흥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계획해서
협치를 하겠다라든가 국정 기조의 변화를 이루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지지율 폭락하고 위기다. 야당 대표 안 만나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아이 그럼 뭐 전화 한번 돌려봐 안 만나지 뭐. 뭐 저는 뭐 그렇게 했을 거다. 네. 이렇게 보고요. 이 합의문 문제도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네. 뭐 종이 서류 쪼가리 필요 없다. 네. 뭐 이런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합의서. 이런 사람 이분 자체가 네. 검사하고 그다음에 저를 못 믿으십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검사하고 타인하고 관계에서 네. 합의문이 뭐 있습니까? 예.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보면은 먼저 제안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실무 절차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오히려 부당보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미 내가 영수회담 던진 말 가지고 본전 뽑았다 아, 생각하는 거예요. 예. 총선 끝나자마자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뭐 별별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위기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네. 영수회담을 던짐으로써 이게 기사화되고 이슈화되면서 이미 물타기가 된 거예요. 제법. 그래서 난 본전 뽑았기 때문에 지금 급하지 않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러면 의제 설정에 있어서 조금 그 사실은 그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특히 개혁신당에서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개헌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개혁신당에서는 거국내각 구성에 대해서도 이제 세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다 좀 어려워지는 상황. 물론 이제 22대 국회 개원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나서 또 야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냥 뭐 물타기로 영수회담으로 그냥 본전 건졌다 이걸로 끝 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난망하다라고 저는 느낀 게 네. 이재명 대표가 주제 관계없이 의제 안정하도록 나 가서 만날게 네. 라고 말씀하신 게 제 추측인 건데 계속해서 주제 의제하면은 저쪽에서 판 깨자고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안에 우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었죠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깨질 네. 것 같다. 깨질 것 같다. 그래서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네.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 국민들이 만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결론에 대해서도 어쩌면은 이재명 대표도 기대감을 좀 떨어뜨리고 갔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판 깨질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판이 깨질 거다. 왜냐하면 의제나 그다음에 시간 같은 걸 안 맞아서 네. 결국은 야당 대표가 야당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깰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일단 만나자 이렇게 간 건데 뭐 저도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찌 됐건 그러니까 정상이 네. 그 국민들 앞에 함께 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 좋은 모습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결과는 뭐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결과는 뭐 그렇게 크게 기대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상황에서 앞으로 내가 남은 임기 3년을 네. 야당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대통령의 의제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고 그래야 주고받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내가 보기엔 대통령은 지금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뭘 줄 거예요? 예? 줄 게 없고 그리고 본인이 받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영수회담 카드로 국면은 전환됐고 네. 108석 108번 내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예. 예? 원내대표 이철규 가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황우여 가고 예. 이런 이른바 당을 100명 이상을 끊임없이 잘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생각만 할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하면 결국 3년 임기는 채우지 않겠냐. 서로 대결 구도 가져가면서. 참 그거는 아닌데 그렇게 하면 곤란한 건데 국민들이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곤란한 정도가 아니고요. 대통령은 임기를 채워서 좋지만 그 남은 3년간 국민들은 매우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3년 임기를 본인은 채우고 싶어 하겠죠. 네. 그렇지만 민심이 동의할 수 있냐 이거죠. 저는 3년을. 민심 동의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 네. 총선이 192대 108로 나왔는데 네. 이마저도 수용을 못 한다면 민심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게요. 지금 네. 사실은 거의 그 임계점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뭐 한겨레 성환용 기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난 대통령 선거 무효다. 지난 대통령 선거 파토다. 이거를 선언한 총선과 똑같다. 그러지 않고서 이 선거 다시 해라. 그런 입장인 건데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당히 심각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첫 영수회담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진 기사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오후 2시 1분, 오후 2시 1분에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고 홍철호 정무수석이 차에서 내리는 이재명 대표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내부 정현관으로 들어오는 이재명 대표를 영접을 했고, 그리고 2층 집무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악수로 맞이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온 사진을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두 분 대담하듯이 마주 앉은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앞을 바라보고 둘이 같이 앉았어요. 아, 이건 또 뭡니까? 안에 저기 뭐야 굉장히 뭐 특이한 자세예요. 예. 극우 유튜버들 들어와서 촬영하는 아니 유튜브 전용. 아니 대체로 보면 의자를 이렇게 놓고, 예? 그렇게 의자를 두 개 놓고 원탁인가 보죠? 테이블, 원탁? 원탁인 것 같아요. 원탁 테이블에 두 분이 앉고 이렇게 쭉 배석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갔을 때 가능성이 있겠네요. 5층도 원탁이 있었는데 그 5층 원탁에 예. 대통령 앉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하고 쭉 예. 앉았던 것처럼 지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앉고, 제 생각에는 이 원탁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앉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같이 앉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혹시 이 사진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여러분들께. 아니 보통 이제 네. 그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한다 할 때 네. 내가 지금 이래서 하는 얘기예요. 네. 이 대통령이 사실은 도착 지점까지 나와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맞아요. 예? 예. 그다음에 북미 뭐 정상회담 한다든지, 우리가 외국 원수들 보면 차에서 내린 지점까지 와 있잖아요. 그렇죠. 통상. 예. 그래서 영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무수석이 나오고 네. 1층은 2층은 비서실장이 나오고 비서실장이고. 그다음에 방 안에 들어가면 대통령이 있고 예. 이게 뭡니까? 밥도 안 주고, 예? 또 사람 이렇게 하고. 원탁의 기사도 아니고. 아니 그냥 내가 보니까 그냥 만나줄게 이거야. 만나줄게. 아, 뭔가 아쉬운 게 없는 표정 같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네.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니 네. 제1야당이 좀 협조를 해주고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협치를 하자. 네. 예? 경제 문제는 이렇고 정치는 이렇고 네. 이렇게 해서 국회가 좀 도와달라 예. 하고 하는 게 대통령 의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야. 지금 조금씩 예? 그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 예. 야 오순도순. 살다가 진짜 예, 이거 진짜 뭐 오순도순. 본인이 아서왕이고 뭐 원탁의 기사야? 엑스칼리버 들고 와야 돼? 무슨 영수회담을 저렇게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저도 저런 테이블이 없었나요? 원탁밖에 없어요? 저 원탁에 저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5층하고 똑같은 걸 갖다 놨든지 아니면 5층에 있는 걸 내려온지는 모르고. 근데 저거보다는 더 컸던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상당히 아담합니다. 예, 사이즈는 상당히 아담하고. 일단 첫 번째는 네. 야당 대표를 본인과 맞상대하는 넘버 2로 인정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 보이고요. 두 네. 번째는 심도 있게 토론할 생각이 없다. 그게 그대로 보여요. 6명, 7명이 원탁에 앉아가지고 아니, 테이블이 참나. 부족해서 박성준 대변인은 테이블이 없어요, 앞에 자리가. 의자만 바깥으로 쭉 빠져 있고. 그러니까 대체로 저런 회담을 할 때는 큰 테이블에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쫙 배석을 하든지, 그렇죠. 예. 양쪽에 쫙 배석을 하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의자를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배석자들은 뒷줄로 배치를 네. 하든지. 사실 이런 게 뭐 저도 뭐 통일부 출입하면서 수차례 남북회담 취재를 해봤지만 저런 스타일은 또 처음 보네요. 예, 그동안 없었던, 아니, 그냥 그동안 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거 새로운 뭡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우리 가족 또는 우리 동네 뭐 이런 겁니까? 우리 이거 뭡니까? 동네 이런 예?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준비해온 글을 좀 쭉 뭐 읽는 것 같은데요. 저 정도의 어떤 스케치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한 걸로 보이고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스케치하고 나와서는 아마도 후속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저거 다 실시간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예? 실시간으로. 근데 뭐 또 검열을 맡아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예. 정말. 진짜 좀 참 특이한
아니 저기 네. 양쪽에 이제 대변인이나 홍보수석 앉았을 거 아니에요. 네. 저분들도 진짜 뻘쭘하겠다. 사실 저분들 저기 가서 말할 일도 없는데 그렇죠. 그냥 앉아 있는 건데. 네, 같은 예. 테이블에 앉아서 저렇게 그렇죠. 예. 보초석에 만들고. 그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표정이 이렇게 밝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원고를 써서 그러니까 거의 최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해서 대국민을 상대로 낭독하는 그런 형태로 이재명 대표가 읽고 있고요. 예, 읽고 있는 것까지는 기자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런 거죠.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읽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차피 문 닫고 나서 어떤 얘기할지 모르니까 일단 준비해온 글은 전체 기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읽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고 있는데 내용은 방송을 안 하는 걸로? 그러면 안 되죠. 아마 저게 들어가서 스케치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저 내용은 조만간 이제 풀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풀 기자들이 들어가서 스케치를 하고 아마 뭐 볼펜 둘, 그다음에 카메라 뭐 셋, 뭐 이 정도 들어가서 스케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볼펜들이 풀러들이 나와가지고 풀어줘야 또 현장 기자들이 받아서 기사를 쓰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굉장히 바쁠 것 같네요. 자, 여하튼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 상황이면 1대1 단독 회담은 없을 것 같아요. 시작부터 그렇죠. 뭐 독대는 없다고 그냥 봐야 될 독대는 것 없다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얘기했잖아요. 밥도 네. 안 주고 문 앞에까지 가지도 않고 않고. 그러고 딱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네. 만나주는 정도라니까요. 내가 야당 느낌이 대표 만나줄게. 예, 네.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제안은 본인이 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좀 아쉬워서 한 건데 아쉬우면 고개 90도 숙였다가 네. 예? 그거 지나가면 금방 허리 편다고요. 네. 우리 보통 이제 윤석열 정부를 이야기할 때 네. 보통은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하고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여기는 그게 아니고 이제 유원지의 두더지 놀이 같아요. 때리면 들어가고 안 때리면 속혀나고. 네. 제가 지금 댓글로 현장 화면 왜 안 보여주냐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그 대통령실이 영상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KTV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소스를 받아서 보도를 많이 했는데 KTV 영상을 썼다고 해서 뉴스토마토 오마이뉴스 시사인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천공보도 이후에 대통령실 출입을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아무나 쓸 수가 없고 대통령실과 업무 협약이 맺어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있는 회사들만 대통령실의 영상을 받아서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회사들은 대통령실 영상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 영상을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KTV나 이런 데 올려놓고 그걸 누구나 다 오픈 소스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정당에서 뭐 개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리고 뭐 국민의힘이나 또 뭐 조국혁신당이나 모든 정당들이 다 이제 오픈 소스로 해서 다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대통령실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데 이거 한 잔 해도 되죠? 예, 이 광고 이게 뭐예요, 답답해. 뭐예요 이거? 물인데요. 물이요? 맥주 아니고? 맥주인 줄 아니에요. 알았는데. 예, 맥주 아니고 이야 스워. 정권 심판 정권 심판 맥주를 물이네. 예, 술 아니에요. 물. 물이에요. 물. 정권 심판 물입니다. 예, 야.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 따르는 소리가 진짜 시원하다. 예, 한 잔 시원하게 드십시오. 진짜 기본적으로는 물 맛은 정말- 뭔데? 물 맛 좋아요? 네, 오, 물 맛. 예. 물 맛 물이 좋아요? 예, 뭐라고 해야 되나? 경도가 있네. 정도가 있어요. 물의 경도와 물의 밀도가 느껴지네. 와. 어떻게 정권 심판이 될 것 같아요? 그 물 마시니까. 정권 심판할 것 아니 같아. 정권 심판 됐잖아. 정권 심판 됐지. 맞아요. 야. 아니 근데 심판은 그렇게 심판해요. 심판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심판 100대, 심판 뭐 태영, 뭐 그다음에 심판 유배, 심판으로 퇴장 뭐 이런 걸 해줘야죠.